12월 10일 금요일 NHK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해 이틀간 일지원으로 처음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일본 시간으로 9일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시다 수상을 비롯한 110개 나라와 지역의 정상 등이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한편 바이든 정권이 전제주의 국가로 기준한 중국과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 서두르해서 최근 10년간 민주주의가 퇴줄 경향에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서 우려할 만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제주의자들은 전 세계에서 영향력 확대를 기하면서 허각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있다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주의는 의견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민주주의는 실천이라고 말해 각국에 대해 법의 지배와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이 순간의 선택이 전 세계 방향적을 근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 깃발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등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중국 등을 의식해 인권과 법의 지배 등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태도에 대해 미국 등 뜻을 갖지 않는 나라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연설에서 중국 등을 의식해 세계에서 권위주의적 체제 하에서 자유가 억압돼 인권 유일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에 대해 뜻을 갖지 않는 나라가 일치해 한 목소리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조선 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기본적 인권의 침해라는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일본은 이러한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74개 이상의 국가의 민주주의 기능인 인재 육성과 언론 자유의 강화, 선거와 사법을 포함한 각종 제도의 구축과 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국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UN 개발기구, UNDP 등의 국제기구에 약 1,400만 달러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형태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9일 오후 중의원에서 이틀째 대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표 질문에서 야당 국민민주당 타마키 대표는 베이징 올림픽에 전북 관계자를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표명했는데 중국의 인권 문제를 묵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지 일본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수상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각 기관이 횡단적으로 대처하며 미국 등의 동맹국, 동지국과 긴밀하게 연대해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제방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일본의 국익에 비추어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린여당 검여당의 이시 강사장은 미중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 초기에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중국과는 미중 관계 악화와 중국이 군사력 중단, 인권 문제 우려 등의 과제도 상적한 가운데 대화와 실무 협력을 적절한 형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능한 저기에 미국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인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욱 강화하게 가겠다고 말하고 중국에는 주장해야 할 바는 주장하며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공통과제에는 협력해 건설적이며 안전적인 관계를 구축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전투 임무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코비 대변인은 9일
민간인들에게 가격밥 주지 IS에 대응하기 위해 이라크에 출전하는 미군 무대가 전투 임무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라크군 훈련과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며 2,500명의 주둔 무대 규모에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2003년에 시작된 이라크 전쟁 후 2011년에 일단 모든 무대가 이라크에서 철수했으나 현지에서 IS가 대두함에 따라 17년 전부터 재차 주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최대 경쟁국으로 규정한 중국 대응에 더 힘을 쏟는 대세를 갖추기 위해 지난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등中东 지역에 대한 관여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에서는 여전히 IS의 테러와 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이슬람교 시아파 멤직 지역대는 알카드 힘이 정밀을 노린 암살 미수 사건도 발생해 이라크군과 경찰이 독자적으로 치유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기 데이터에서는 중증화와 입원 위험은 델타 변이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며 향후 2~3주 동안 심중히 분석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WHO의 아프리카 백신 프로그램의 담당자인 미히구 씨는 9일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에 대해 남아공의 초기 데이터를 보면 중증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가 확산됐던 지난 7월경에 비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사례가 적다면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중증화와 입원 위험이 델타 변이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히구 씨는 오미크론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적어도 2~3주는 필요하다고 말해 계속해서 신중히 분석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미히구 씨는 또 아프리카에서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확보된 백신을 각 지역으로 분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접종 계획 수립과 백신에 대한 불신감을 없애기 위해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필리핀과 러시아의 저널리스트 2명이 시상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보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잃은 나라는 독재국가로 향하게 된다는 등 위기감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정권의 언론 탄압과 싸워가야겠다고 미디어 레플리 대표인 마리아 레사 씨와 러시아 신문인 노바야 가제타의 편집장인 지니토리 무라토프 씨는 9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을 앞두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레사 씨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권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오다 8일 살해된 기자를 언급하고 보도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수상이 저널리스트의 안전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짜 뉴스와 정보 조작이 만연해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위기감을 나타낸 뒤 당연히 해야 할 보도를 계속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해졌다고 말해 독립 매체가 협력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무라톡 씨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믿지 않게 된다면 민주주의에 등을 돌린 국가가 독재자를 낳고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고 말해 독립 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NPO인 CPJ 저널리스트 보고위원회는 9일 이달 1일 현재 지지활동을 이유로 당국에 체포된 저널리스트가 전 세계에서 적어도 293명에 달해 집계를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50명으로 1000년 연속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미얀마가 26명, 이집트가 25명, 베라루스가 19명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은 단전부 움직임을 단속하는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을 기소된 홍콩신문, 빈과일보의 창업자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얀마는 지난 2월 쿠데타로 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이후 저널리스트의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됐으며 한때 체포됐던 일본인 저널리스트인 키타지미 유키씨의 사진도 소개됐습니다. 또 취재활동 중인 살해된 저널리스트는 올해 전 세계에서 적어도 24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에는 강권적인 정부를 비판해온 필리핀과 러시아의 저널리스트가 산전돼 11일 시상식이 열립니다. 저널리스트 보호위원회의 책임자는 노벨위원회는 보도의 중요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타치 제작소 등은 영국의 차세대 고속철도 사업에서 400여 량의 객차 제조와 유지 보수 등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히타치 제작소는 9일 프랑스의 아우스톰과 함께 영국의 차세대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442량의 객차 설계와 제조, 그리고 12년간의 유지 보수 사업으로 총 19억 7천만 파운드, 일본엔으로 약 3천억 엔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철도는 런던과 중북 보밍염도로 연결을 하며 최고 시속은 360km를 예조하고 있어 회사 측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히타치는 영국의 철도 제조 거점이 있어 이번 사업으로 2,5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밝혀 셰프스 교통부 장관은 차세대 철도에 협력이 있어 영국이 최첨단을 달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히타치는 지금까지도 영국에서 고속철도 수준에 있어 이번 수준을 계기로 최신 기술의 해외 전기 확대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항공사의 경영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도도 공항 사용료 경감 등을 통해 항공사에 대해 700억 엔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ANA 홀딩스와 일본항공은 내년 3월까지 1년간의 결성이 2년 연속 최전 적자가 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도도 항공사가 공항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공항 사용료와 항공기의 신능 연료에 보고하는 항공기 연료세를 모두 경감하는 방침으로 항공사에 700억 엔을 지원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공연 상황 2년 90% 정도에서 내년도는 60% 정도로 낮추는 방향으로 시전 조정하고 있고 항공기 연료세도 경감 조치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공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배경에는 항공사의 경영을 지원해서 항공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정부는 전체 지원액을 금년도에 1,200원보다 억제함으로써 널리 이해를 얻을 생각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해 이틀간의 일제오는 처음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일본 시간으로 9일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의 서두에서 최근 10년간 민주주의가 대조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서 우려할 만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중국 등을 의식해 인권과 법의 지배 등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에 대해 미국 등 뜻을 갖지 않는 나라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기 데이터에서는 중증화와 입원 위험은 델타 변이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며 향후 2~3주 동안 신중히 분석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이재우, 이춘경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